사회초년생이 되면 친구,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들의 상갓집에 가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해드린 게 당연하지만 혼자서 상갓집에 들어가게 되면 향에 불은 어떻게 붙이고 상주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저 역시도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조의를 하러 들어가기 위해 30분을 밖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MZ세대거든요. 장례 문화는 요즘은 많이 간소해졌고 예전처럼 크게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장에 가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매는 것이 정석이지만 요즘에는 네이비나 갈색 정장이라 하더라도 색깔이 너무 튀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더욱이 작업복이나 일반 평상복을 입고 출근했는데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오히려 복장이 이래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지 이런 복장으로 왜 왔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넥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날 너무 튀는 색깔의 넥타이를 했다면 차라리 노타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보다 복장에서는 오히려 양말에 조금 더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종종 맨발로 다니신 경우가 있는데 조문을 갈 때는 양말이나 복장에 따라 스타킹을 신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봉투에 이름을 쓸 때는 사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왼쪽 아래쪽에 작성하시면 되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다니는 회사를 덧붙여 쓰시거나 상주가 알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의금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편하게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0만원 미만일 때는 3, 5, 7처럼 홀수로 내시면 되고 9만원은 아홉수처럼 흉제를 뜻하기 때문에 부주를 하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일 때는 10만원 단위로 하시면 되고 단 40만원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빈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향에 불을 꼭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향이 얼마 없어 붙여야 될 상황이면 무릎을 꿇고 촛불을 이용해서 향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향에 붙은 불은 손으로 가볍게 바람을 일으키거나 좌우로 흔들어서 끄시면 됩니다. 입으로만 불어서 끄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향이 없고 헌화를 하는 경우는 꽃 줄기가 영정사진을 향하도록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꽃들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그냥 반대로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을 할 때 남자는 오른손이 위를 가도록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따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을 2번 하고 간단히 목례를 합니다. 그리고 상주와 맞절을 할 때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종교의 이유로 절을 하지 않는 경우 목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본인이 아는 상주가 그의 가족에게 관계를 소개해 주게 되는데 이때 건넬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소개를 받고 목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위로함답시고 그래도 호상이니 이런 말을 해서 상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상주가 하는 말이지 조문객이 하는 말이 아니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갓집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신하게 있자라는 모토로 조용히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만 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국에 밥을 말아 먹지 말고 술을 먹을 땐 혹시나 흥에 취해서 위하여를 한다든지 잔을 부딪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상갓집이 조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더 시끄럽게 얘기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랬거든요. 상갓집이 조용하면 왠지 인간관계를 잘 못했다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상갓집에 밤새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분위기를 보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상갓집 조문은 어느 친분까지 가면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기쁜 일이 있는 날은 초대장을 받는 사람만이 가고 부고는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듣더라도 조의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주거나 먼 길에서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상주일 때 제 친구가 밤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와이프가 늦게 퇴근한 바람에 자기 딸만 집에 두고 올 수가 없어서 딸까지 데리고 조문을 왔던 친구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까지 꼬박 3시간, 4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조문하고 올라갔던 와이프 친구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조문객이 어떤 복장이든 얼마의 조의금을 냈든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란 걸 기억하시고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문을 즉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얘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혹시 댓글로 알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